안녕하세요. 인포튜버이자 성신여대 겸임교수인 이시안입니다. 오늘 읽은 척 책방은 이 읽은 척 책방을 시작한 게 처음으로 에세이를 다루게 되었는데요. 현직 부장판사인 문유석 판사의 책, 바로 이 책입니다.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이죠. 보이시나요? 네네. 이 책인데 사실 에세이를 우리가 선택할 때는 그 글쓴이 어떤 생각이 좀 궁금해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있지만 저는 사실 이 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요 앞에 그 추천사라고 하죠. 추천사가 바로 손석희 그 JTBC 뉴스룸 앵커가 추천사를 썼는데요. 그 뭐라고 썼냐면 여기 앞에 제일 앞에 써 있거든요. 그의 성향의 상당 부분이 나와 겹친다는데 경이로움까지 느끼면서 이 책을 읽었다. 사실 그래서 저는 손석희 앵커의 성향이 어떤지 그게 궁금해서 좀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. 좀 글쓴이한테 미안한 건가요? 네. 이 책을 읽다 보면요. 개인주의자 선언 자체는 뭐 단상이죠. 그러니까 짧은 생각들의 모음이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라 라는 그런 요구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또 읽은 척 책방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.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전체주의에서 살고 있는 개인들이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합리적 개인주의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.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관점에서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구장 같은 것들을 전개하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. 사실 동양은 전체주의적 사고가 강하고 서양은 개인주의적 사고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전체주의적 사고는 뭐 거대한 원 안에 개인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개인주의적 사고는 개인들이 모여서 거대한 원을 만든다 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거대한 원이라는 틀, 국가라는 틀이 먼저 딱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국가라는 틀을 먼저 지켜야 되고 전체를 먼저 지켜야 되는 게 전체주의적 사고라면 개인들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것이니까 그 개인들을 지키는 것이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개인주의적 사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. 글쓴이는 전체주의 사회 내에서는 아무래도 전체 안에서 우리가 그 등급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있으면 내가 위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등급들을 자꾸 비교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체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상승할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여기에 불행이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이 전체 안에서는 늘 나보다 잘난 사람은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기준이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도 스스로 정하는 거거든요. 소확행이란 말도 있잖아요.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.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행복이라는 것들이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글쓴이는 헬조선을 벗어나는 방법에는 이민뿐만 아니라 이렇게 합리적 개인주의가 되는 길이 있다.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저는 이 책을 보고 좀 글쓴이가 모순적이지 않나 라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. 처음 봤을 때는. 왜냐하면 집단주의를 치워!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이분이 이 한국이라는 큰 집단 안에서는 상위 1%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. 그리고 한국 교육의 폐해를 말하면서도요. 근데 이제 자신은 대치동에 애를 실어 나르는 극계급 원조리의 평범한 아빠다라는 그런 고백도 합니다. 얼핏 이렇게 좀 모순적으로 보이는 얘기들이 이렇게 나열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읽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 어떤 그 타인의 시선이나 그 상황들 같은 것들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나 단상들을 툭 얘기할 수 있는 개인주의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또 얘기를 들어가 보면 뭐 판사이면서도 아다치 미추리의 터치에 대한 그걸 봤다거나 아주 그쵸 첫사랑에 대한 명작이죠. 아다치 미추리는. 그러면서도 이제 진격의 거인을 못 봐서 아쉽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이 공론의 장 이런 글에서 툭 터놓고 할 수 있다는 거. 판사라는 어떤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다는 걸 좀 알 수 있었을 것 같고요.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그 엄마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는 아이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거든요. 이런 것들은 바로 판사로서도 해야 할 일들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과 같이 공존하고 있더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모습들이 이 사람 개인의 캐릭터가 된다. 글쓴이 개인의 캐릭터다. 그리고 그 캐릭터를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신의 캐릭터를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개인주의의 모습이 아닐까.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나열한 게 이 책이었습니다. 개인주의자의 중요한 전제는 합리적이라는 건데요.
이런 저는 합리적이라는 애매한 말보다는 좀 상식적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나, 그런 말로 바꿔 쓸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. 상식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요, 또 상식적으로 남을 존중하고, 그렇게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살면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될 텐데요. 여러분 조금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도 많고요, 상식적이지 않은 일도 많다라는 거죠. 여기 이 등장하는 에피소드들을 보면 상식적 개인주의자이신 이분이 실제로 자신이 겪었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시는데요. 제가 가장 눈에 박혔던 건 마지막 에필로그로 소개됐던, 그러니까 통일시장에서 자기 자식한테 줄 기름떡볶이를 사고 있는데, 근데 그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막 누굴 찾으면서 갔대요. 근데 그냥 가나보다 처음엔 그랬다가 저렇게 무심하게 그 다른 사람한테 무심하게 넘겨버린 것들이 우리한테 좀 큰 일들을 많이 일으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서 퍼뜩 같이 따라 뛰었다. 그랬더니 저쪽에서 딸아이를 찾고 그 있는 모습을 봤다. 뭐 그런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는데요. 여기서 이제 정말 합리적 개인주의라는 게, 어떤 진정한 합리적 개인주의자라는 것은 바로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존중받을 개인을 인식하고 그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관심을 기울이고, 그런 것들이 결국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, 이런 것들을 이 글 전체 여러 가지 에피소드에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. 손석희 앵커가 자신의 성향과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거가 이제 어떤 건지, 상식적 합리주의가 어떤 건지 이 책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었고요. 그렇게 보자면 사실 저도 약간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. 개인주의인데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걸 정말 싫어하는 그런 개인주의 성향이 있고요.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런 게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기주의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공론화해가지고 툭 난 이런 성향이야, 내 개취를 존중해줘,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, 보통. 근데 그런 것들을 현직 판사가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좀 신선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굉장히 한 2년 전에 나온 책, 2, 3년 전에 나온 책인데도 그 굉장히 스테디셀러로 쭉 팔리는 책의 비결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저 역시 오늘을 계기로 좀 개인주의자 선언에 동참을 할까 합니다. 네, 선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읽은 척 책방은 개인주의자 선언이었고요.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.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으면 구독 정도는 눌러주실 거죠? 네,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.